이번 시간에는 드로우 레이아웃에 우리가 내비게이션 뷰를 사용하고 프래그먼츠로 메뉴별로 이동을 하는 그런 예제를 공부했습니다. 이번에는 쉐어드 프레퍼런스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했을 때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고 마치 웹에서 세션 간에, 그러니까 페이지 간에 이동이 일어날 때 더 이상 로그인을 계속 묻지 않지만 로그인이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이번에는 그 Shared Preference라는 안드로이드의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Preferences가 되겠네요. 여기 S가 하나 더 있어서 네, 그것을 활용하는 예제를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서처럼 우리가 메뉴를 눌러서 네, 이렇게 로그인 처리가 일어난 다음에 여기에 내비게이션 뷰에서 요 위에 부분에 이걸 우리가 내비게이션 뷰의 헤더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헤더를 만들고 요 헤더 안에 이렇게 로그인 되어 있는 사람의 이름이나 로그인 정보가 유지되도록 하는 이런 방법을 Shared Preference를 사용해서 실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앱에서 대량의 데이터를 저장하거나 또는 중요한 데이터들은 서버의 DB나 파일에 저장을 하겠죠. 그렇지만은 간단한 설정값 등 액티비티 간의 공유가 필요한 값을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라 좀 간단히 저장할 수 있는 방법이 Shared Preference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성한 어떤 범위를 두고 이렇게 상수의 범위를 제한을 해서 이런 Shared Preferences에 저장할 값들을 생성한 앱에서만 사용하게 한다던가 아니면 다른 앱에서는 읽게만 한다던가 이런 조건을 가지고 서로 액티비티 간의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고요. 여기서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Shared Preferences라는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의 구현된 객체는 context.get shared preferences를 통해서 객체가 만들어지고 그 액티비티 간에 요 객체의 요 인터페이스에 생성된 객체를 공유해서 값을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보면서 실제로 실습을 통해서 이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미리 만들 결과를 보면 이렇게 내비게이션 뷰어를 열었을 때 여기에 이렇게 이제 로그인 한 사람의 정보가 요 뷰어 내비게이션 드로우에 요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이런 부분 헤더를 만들고 요 정보가 로그인한 사람의 정보가 나타나는 이 부분을 이제 Shared Preferences라는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구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헤더 파일을 요 위에 부분에 해당하는 헤더 파일을 하나 만들어 보겠는데요. 자, 레이아웃에서 마우스 우측 누르고 New 레이아웃 리소스 파일 그래서 내비게이션 헤더 이런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내비게이션 헤더 .xml이 되겠죠. 그쵸? 네, 오케이. 이렇게 해주고. 자, 요 안에 constraint layout으로 우리가 뭐 안에 넣어도 되겠고요. 아니면은 뭐 이 자체가 하나의 텍스트 뷰만으로 구성이 돼도 되겠는데요. 자, 텍스트 뷰를 하나 넣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도 되겠고요. 아니면 여기 가운데다가 넣고, 자, 내비게이션 뷰의 요 헤더 부분을 맞춰주기 위해서 저희는 간단하게 텍스트 뷰 하나만 넣어 볼 텐데요. 여기가 이제, 텍스트 사이즈를 조금 크게 해줄까요? 네, 한 20 정도로 해주고, 그 다음에 요거에, 위치를 저희가 높이를 요 정도 높이로 하기 위해서 요 컨스트레인 레이아웃 자체 헤더의 역할을 할 요 헤더 자체의 크기를 조금, 넓이는 그냥 놔두고 높이만 한 250 dp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위치를 보기 위하여 컬러를 한번
넣어준다고 하면 컬러를 백그라운드 해서 우리 리소스에 있는 컬러를 사용하겠다. 그럼 네. 자, 오케이. 요 컬러를 넣어주고 요 안에 네, 이제 우리가 텍스트 뷰가 여기에 있는데 요 안에 위치하게끔 그쵸? 텍스트 뷰를 여기다가 놓고 자, 요 텍스트 뷰의 아이디는 누구 로그인한 사람의 이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자, 아이디는 유네임으로 하겠습니다. 유네임, 유저의 네임으로 해주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이 정도 하면 될까요? 그리고 여기 컨스트레인트 레이아웃이므로 컨스트레인트 제약이 좀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하고 네, 여기에 자동 완성. 자,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저의 이름을 여기에 나올 수 있는 헤더를 내비게이션 헤더라는 것을 만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이 내비게이션 헤더는 어디와 연결이 되어야 하느냐라고 하면 자, 우리가 액티비티 메인을 지금 2는 이름은 있지만 실제로 사용하지 않고 액티비티 메인을 메인 액티비티 2에서도 액티비티 메인을 사용하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요 내비게이션 뷰가 있고 요 코드 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리니어 레이아웃이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뷰에 보면은 우리는 메뉴까지가 있고 그래비티 스타트에서 이쪽으로 열리게 해놨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헤더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 액티비티 여기에 네, 헤더 자, 그러면 헤더 레이아웃이라고 뜨고요. 여기에서 자, 위치는 레이아웃 밑에 네, 헤더 레이아웃은 자, 레이아웃 밑에 자, 내비게이션 헤더가 있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요 값만으로도 요 자리에 우리가 만든 헤더가 포함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간단하게 만들어 보았는데요. 그러면은 메인 액티비티 2에서 한번 보면은 네. 자, 헤더가 지금은 텍스트 값을 자, 우리가 여기에 헤더 내비게이션 헤더에 실제로 네, 여기 텍스트 값을 텍스트 속성에 어트리뷰트에 텍스트 값을 넣어놓지를 않아서 텍스트 뷰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임시 자, 로그인 전이죠. 그쵸? 그래서 로그인 그냥 로그인이라고 할까요? 네, 로그인이 이제 필요한 부분이 될 것이고 여기에 엔터로 그리고 이제 실제로 로그인된 사람 이름으로 이제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해서 변환하도록 할 계획이죠. 그래서 이제 앞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2에서는 헤더가 없는 것으로 한번 실행을 시켜봤는데요. 앞서 만든 메인 액티비티를 실행하면서 예, 내비게이션에서 헤더가 나타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 에뮬레이터의 API 버전을 조금 레벨을 내렸습니다. 좀 앞에 문제가 있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실행했더니 문제는 없고요. 여기 이렇게 이제 헤드 부분이 만들어진 거죠. 내비게이션 드로우에 이 폭이 너무 크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비게이션 드로우의 요 폭을 내비게이션 뷰의 폭을 좀 줄여주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은 우리가 지금 메인 액티비티 2를 사용은 하고 있지만 XML 문서는 액티비티 메인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 보면 width가 매치 페어런트 하이트도 여기 내비게이션 뷰에 폭이 굉장히 크게 되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를 조금 줄여주면 with를 한 200dp? 네, dp나 이런 식으로 줄여서 다시 실행을 해보면 네, 좀 사이즈가 이 폭이 조금 줄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요 shared preference를 쓰기 위하여 지금 로그인 프래그먼트에서 뭔가 로그인 후에 그 로그인 되었다는 정보를 저장하는 부분, shared preference에 네,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로그인 프래그먼트를 새로 하나 만들고 로그인 프래그먼트 2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 2도 새로 하나 만들어서 메인 액티비티 3 네, 그래서 요 앞에 거를 복사를 하지만 그 버전들이 유지될 수 있게끔 새로 프래그먼트 같은 기능을 하지만 또 추가된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처리를 하겠고요.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폭이 좁아져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로긴 프래그먼트는 보면은 이렇게 이제 프래그먼트 로긴을 사용하고 이렇게 프래그먼트 로긴은 이렇게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만 넣고 그리고 로긴 프래그먼트에서 보니까 이 아이디하고 네, 아이디, 패스워드 값이 일치하면 토스트 메시지만 내보내고 끝냈죠. 그쵸? 이번에는 이제 이 자리에 로그인한 아이디가 나오게끔 해보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래그먼트부터 먼저 만드는데요. 프래그먼트 만드는 건 이제 조금 익숙해졌죠. new 프래그먼트 여러분 여기 보면 사실은 로긴 프래그먼트가 있는데 이건 기본적인 우리가 사용하는 이런 방법이 아니고 모든 가능성을 다 담고 있는 바인딩이라는 기법을 사용해서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우리 수준에서 이해하기 쉬운 네, 블랭크 프래그먼트를 사용을 할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그 로긴을 좀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기 때문에 로긴 프래그먼트 2라고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면 프래그먼트 로곤이 아니고 로긴, 그쵸? 네, 로긴 프래그먼트 2 여기도 프래그먼트 로긴 2 자, 피니시 해주고 그렇지만 우리가 마찬가지로 액티비티를 액티비티 2로 만들면서 XML은 그대로 사용을 했죠. 그쵸? 여기서도 일단 로긴 프래그먼트 2에서 불필요한 부분은 다 지울 텐데요. 아예 요 클래스 안의 부분을 로긴 프래그먼트, 동작하고 있는 로긴 프래그먼트와 똑같이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클래스 로긴 프래그먼트 안에 있던 부분을 클래스 안의 부분을 다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로긴 프래그먼트 2에서도 이 안의 부분 클래스 안에 있는 부분을 그대로 컨트롤 V 복사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로긴 프래그먼트 2가 실제로 안에서는 프래그먼트 로긴 2가 아니고 그쵸? 네. 프래그먼트 로긴 XML을 사용하게 되고요. 요 로긴 프래그먼트 2는 사실 지금까지는 로긴 프래그먼트하고 똑같이 일치를 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메인 액티비티 2에서 여기 로그인 프래그먼트라고 했는데 그렇죠. 로긴 프래그먼트 대신에 로긴 프래그먼트 2 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해서 만들어도 동일하다는 것이죠. 그러면 액티비티도 로긴 프래그먼트를 2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액티비티도 메인 액티비티 2 말고 자, 파일, new, 액티비티, 네, empty 액티비티 이렇게 만들어주고 자 메인 액티비티 3이 되겠죠. 그쵸? 론칭 가능해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고 똑같이 메인 액티비티 2에 있는 걸 그대로 복사해 오겠습니다. 메인 액티비티 2조차 메인 액티비티를 복사했기 때문에 여기 보면 set content view의 액티비티 메인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 그대로 메인 액티비티 2에 있는 것을 그대로 안에 알맹이를 컨트롤 C 복사해서 메인 액티비티 3. 그래야 우리가 XML이나 앞에 만들어진 걸 그대로 갖다 쓰고 더 확장되는 거. 그리고 이제 메인 액티비티 2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던 것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3에서는 그러니까 메인 액티비티 3을 쓰겠지만 자 여기에서 이제
메인 액티비티 2하고 같은 상황이고 로긴 프래그먼트가 이렇게 로긴 프래그먼트로 되어 있죠.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 3에서는 요 로긴 프래그먼트를 로긴 프래그먼트 2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도 로긴 프래그먼트 2 요건 사실은 상관이 없지만 클래스 이름을 바꿔줬기 때문에 여기도 바꿔주고요. 여기도 바꿔주고 로긴 프래그먼트 2. 근데 지금 로긴 프래그먼트 2는 로긴 프래그먼트하고 같아요. 그쵸? 그래서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 2를 만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내려오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도 2로 해주고 자 이렇게 이제 로긴 프래그먼트 2를 넣어준 메인 액티비티 3도 그러면 여기 똑같이 동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메인 액티비티 3을 로긴 프래그먼트 2와 연동이 되게 하는 요 기능이 이제 원래 옛날 거가 그대로 동작하는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문제가 없으면 이제 shared preference로 추가된 걸로 메인 액티비티 3을 만들겠습니다. 자, 실행을 시켜 놓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제 메인 액티비티 3에 메인 액티비티 2를 넣고 로긴 프래그먼트 2에 로긴 프래그먼트를 복사해 오는 약간의 트릭을 썼죠. 그래서 여기 3이지만 이렇게 2에서 했던 것과 똑같이 동작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2에서 로긴 프래그먼트부터 shared preferences를 사용하는 것을 한번 이제 여기는 여러분이 로긴 프래그먼트 2는 마음대로 바꾸어도 여기 원래 백업을 받아 놓은 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shared preference를 사용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공부를 하겠습니다. 실습을 하겠습니다. 자, shared preference를 쓰기 위해서는 자, 여기 로긴 프래그먼트에서 우리가 shared preference를 구현을 해야 하기 때문에 shared preference에 대한 선언부터 먼저 여기서 해주겠습니다. 자, 버튼 밑에 조금 더 글자를 키워볼까요? 네. SHA shared라고 하게 되니까 여기 preferences가 나오죠. 그쵸? 네, shared preferences라고 하고 preferences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가 우리가 오늘 이제 새로 사용하게 될 로그인 후에 이제 저장을 할 뭔가 공유할 값들을 저장할 것을 여기 선언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아이디와 패스워드가 일치하면이라는 여기에서 토스트 메시지를 내보내고 말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프레퍼런스에 로그인이 되었다라는 것을 남겨서 다른 프래그먼트나 또는 내비게이션 뷰어에서도 볼 수가 있게끔 해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위에서 선언한 preferences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는 아까 preference는 컨텍스트로부터 갖고 온다 그랬죠. get context 그 다음에 .get shared preferences라고 하고 자 이름을 하나 줘야 되겠는데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저장할 것이므로 user information 이렇게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모드를 하나 정수값을 넣어줘야 되는데요. 자 모드 다음에 private이라는 것이 여기 밑에 바로 나오죠. 그쵸? 요것은 이제 해당 앱 안에서만 지금 우리가 이제 몇 개 액티비티로 구성되어 있는 이 앱 안에서만 서로 보여지게끔 로그인 정보니까요. 그쵸? 네,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요 값을 실제로 쉐어할 값들을 적기 위해서는 에디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shared preferences 아래에 에디터라는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이것을 에디터라고 레퍼런스를 하나 주고 방법은 preferences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이 preferences의 이 edit라는 메소드를 쓰게 되면 값을 저장할 에디터가 하나 만들어지겠고요. 이 에디터에다가 우리는 이제 값을 넣어야 되겠죠. 그쵸? 그래서 넣을 때는 이제 put을 쓰면 되겠습니다. editor put 값이 스트링 값이면은 put string, put boolean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되겠고요. 우리는 유저의 이름일 거라서 name으로 해주고 자, 우리가 지금은 간단
예, 로그인이라서 DB에서 실제로 유저의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넣었을 때 이름을 가져오면 되는데 그러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냥 네, 우리 여기 TMP1이 아이디예요. 그쵸? TMP1에다가 무슨 님 이렇게만 붙일까요? 네. 그래서 TMP1 플러스 님. 자, 이렇게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에디터에다가 요 값을 넣어주는데 이름은 name으로 해서 풋스트링을 해준 것이고요. 자, 이제 이렇게 수정을 안 하고 이제 입력이 다 끝났다라는 뜻으로 commit 네. editor.commit 굉장히 간단하죠. 그쵸?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레퍼런스의 에디터를 하나 만들고 그 안에다가 아이디에 해당하는 요 이름을 넣어서 저장을 해두게 되면 요 프레퍼런스를 get shared preference user info라는 것을 우리 요 앱 안에서 어떤 액티비티나 프래그먼트에서도 불러와서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는 로그인을 했을 때 이렇게 처리가 되는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우리가 로그인 후에는 여기에서 요 부분을 불러오는 요 내비게이션 뷰를 불러오는 부분이 어디에 있던가요? 액티비티죠. 메인 액티비티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메인 액티비티를 메인 액티비티 3까지 갔기 때문에 요 메인 액티비티 3에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shared preferences에 있는 값들을 불러와서 쓰면 되겠고요. 자, 요것을 열어주는 부분이 지금 보면 사실은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 거기서 요걸 통해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열렸죠. 이 부분이 없다 그러면은 이 햄버거 버튼, 홈 버튼을 눌러도 동작을 하지를 않았죠. 그쵸? 자,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우리가 내비게이션 헤더 부분이 일단 보여지기는 하지만 여기다가 뭔가 액션을 가하기 위해서는 요거에 대한 레퍼런스, 연결을 만들어 두어야 되겠죠. 그래서 내비게이션 헤더를 뷰로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내비게이션 뷰가 있으니까 요 밑에다가 뷰를 하나 더 추가해서 뷰 헤더 뷰죠. 그쵸? 자, nav 내비게이션 헤더 이렇게 해서 하나 만들어 놓고요. 자, 밑에서 이제 사용을 하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이제 shared preference를 쓸 것이라 요 밑에다가 여러분 코멘트를 같이 써줘도 되겠습니다. shared preferences 마찬가지로 여기도 preferences 자, 이렇게 여기는 이제 읽어올 것이죠. 그쵸? 로그인할 때 써놓은 거. 그리고 이제 요 뷰의 헤더 부분에 처리를 하기 위해서 레퍼런스를 하나 만들어 주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뷰의 헤더를 찾아내는 부분, 헤더를 찾아가는 부분을 보면 내비게이션 뷰가 여기 있네요. 그쵸? 내비게이션 뷰에서 우리가 헤더까지 아예 찾아볼까요? 그러면은 여기 이제 헤더를 찾아가는 내비게이션 뷰 헤더를 찾아가게끔 해주고요. 코멘트를 조금 달아본다면은 여기는 이제 내비게이션 뷰 헤더를 찾기 위한 거라서 위에 보면 nav 헤드라고 해놨죠. 그렇죠? nav 헤더. 그럼 이 헤더는 어디에 있는 거냐? 자, 헤더는 자, 여기에 내비게이션 뷰에서 자, 메소드를 하나 쓸 수가 있는데요. 내비게이션 뷰에서 get 하고 헤더 뷰가 있어요. 그래서 헤더 뷰하고 안에 인덱스 값은 여기 이제 하나니까 0을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 헤더라는 뷰를 만나게 되고요. 우리는 이 헤더 뷰 안에 있는 텍스트 뷰 하나이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글자 값을 set 텍스트 이런 식으로 해주기 위해서 nav 헤더를 여기다가 만들었고요. 요거는 모든 밑에 있는 메소드들이 볼 수 있게끔 여기에 예, 내비게이션 뷰, 내비게이션 헤더를 만들었죠. 그쵸?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션 뷰 아래에 또 헤더를 찾게끔 이렇게 해줬고요. 자, 그리고 이제 옵션 아이템 셀렉티드 요거에 의해서 얘가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제 뭐를 해야 할 것이다? 네. shared preferences를 좀 뭔가 추가를 여기서 이제 읽어올 부분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템이 하나 선택이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네, 이제 shared preference에 대한 네, get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위에도 preference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preferences 자, 여기는
아까 컨텍스트죠. 그쵸? 근데 여기는 액티비티죠. 그래서 get context가 아니라, 그렇죠. get application context get shared preferences. 자, 그리고 이름은 우리가 앞에, 로그인 프래그먼트에서 만든 거와 같은 이름이라 읽을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 자, user info. 자, 여기에 보면 로그인 프래그먼트 2에 보면은 여기는 get context였어요. 그쵸? 프래그먼트이기 때문에 shared preferences 그 다음에 user info 그 다음에 모드는 private 이렇게 했죠. 그쵸? 그래서 똑같이 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자, user info 그 다음에 mode privat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프레퍼런스에서 뭐가 필요할까요? 네. 프레퍼런스로부터 여기 보면 프래그먼트에 보면은 이건 XML이 아니고 로그인 프래그먼트 여기 보면은 네임에다가 put 스트링에서 네임에다가 이름을 넣어놨어요. 그쵸? 그럼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나요? 여기서는 아마 get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는 스트링을 하나 잠시 선언해주고요. 스트링 tm uname이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유저 이름은 임시로 만든 거죠. 그쵸? preferences 자, preferences 여기는 get string 자,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뭐냐? name 두 번째 매개변수는 string을 하나 넣어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이제 uname에 여기는 읽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get string 그러니까 get shared preferences 하고 get string을 해주고 자 어디에다가 이제 값을 요 uname 값을 써줘야 될까요? 자 일단은 여기에 보면은 텍스트 뷰가 어디에 들어있다? 네, nav 헤드에 들어있죠, 그쵸? 그래서 텍스트 뷰를 헤더로부터 가지고 와야 돼서 여기에서 자 uname을 하나 여기에 쓸 uname을 위에서 선언을 좀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에서 선언을 하나를 해 놓을까요? 네, 여기 밖에서 shared preferences navigation view 밑에 텍스트 뷰가 있어요. 그쵸? 텍스트 뷰 TV uname 할까요? 네, TV uname 그래서 요것은 이제 요 위치죠. 그쵸? 요 위치니까 여기에 자 여기서 이제 TV uname은 연결을 시켜줘야 합니다. 텍스트 뷰로 자 바깥에서 해서 들어와도 됐고요. 요 안에서 해도 됐고요. 어디에서 자 nav 헤드 안에 있죠. 그쵸? nav 헤더 find view by id죠. 뷰 요 앞에 있는 뷰가 nav 헤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러한 헤더가 있는 내비게이션 뷰 그리고 로그인 했던 값들을 shared preference에 넣어서 요 내비게이션 헤더 부분에 보이게 하는 법까지 쭉 안드로이드 앱의 클라이언트 부분을 공부해보고 있는데요. 지금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메뉴도 있어야 되고 여기에 나타나야 되는 그리고 내비게이션 헤더.xml은 이 부분을 포함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는 액티비티 메인 하나로 계속 활용을 하고 있죠. 그쵸? 액티비티 메인.xml 안에 보면 컨테이너 부분도 있지만 이 nav 내비게이션 뷰 부분이 있죠. 그쵸? 그래서 요 내비게이션 뷰 안에서 헤더도 지정을 해줘야 되고 메뉴 파일도 연결을 시켜줘야 되고 자 한번 제가 그 얘기를 해보면 액티비티 main.xml에 보면 자 이렇게 되죠. 그쵸? 컨테이너 요 뒤에 이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고 여기 내비게이션 뷰 여기 보면 메뉴도 있어야 되고
헤더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래비티가 스타트로 되어 있는 것은 왼쪽 엣지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해주는 부분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XML 메뉴나 헤더가 어떻게 내비게이션 뷰와 연결이 되는지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로긴 회원 가입이라는 요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는 프래그먼트 로긴을 좀 변경해서 로긴 프래그먼트 2를 가지고 우리가 작업을 했고요. 메인 액티비티도 조금 더 추가가 되는 shared preferences 부분을 포함하도록 하는 메인 액티비티 3으로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나가면서 메인 액티비티 2, 1도 그대로 그 단계에서 남겨놓고 새로 이제 메인 액티비티 2, 메인 액티비티 3 이런 식으로 기능을 하나하나씩 추가해 가는 그런 단계로 작업을 하였습니다. 자, 수고 많았습니다.